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벗어날 달 모델을 맡게 된 저는 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벗어날 탈 연출한 서보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벗어날탈에서 지우 역을 맡은 배우 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벗어날 탈에서 영목 역할 맡은 이모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낮 2시에 보기에도 참 좋은 영화죠? 네. 네. 이렇게 벗어날 달 일요일 주말에 낮 시간에 보러 와주시고 또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또 쉽게 이해가 됐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좀 감독님께 또 배우분들께 질문할 거리들이 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질문들이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저희가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쉽게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 혹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한 질문도 좋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혹은 좋았던 거 이런 걸 그냥 편하게 얘기를 아마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은 또 듣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으시면 그런 것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 이 영화가 그 2020년에 촬영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소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좀 그 촬영을 한 입장에서는 좀 감격스러움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마음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감독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21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되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계속 어쩌다 묵혀지게 됐는데 그 영화진흥위원회의 개봉지원금이라고 있어요. 보통 독립영화들은 그 개봉지원금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결과적으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좋은 배급사를 만나서 우리 없이 그냥 파이팅해서 한번 개봉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벗어날탈이 개봉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게 어느새 시간이 3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날탈 촬영 끝난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모임을 거의 뭐 주기적으로 갖고 있었고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영화가 개봉하니까 훨씬 그 한 팀으로 뭔가를 힘내서 같이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돼서 딱 이 시기에 또 개봉한 것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영화를 배급하게 열심히 힘써주신 이제 시네소파 분들께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영목처럼 좀 밀폐된 걸 좋아해서 문을 잠깐 닫고 오겠습니다. 더 뭔가 더 좋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참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저한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촬영 내내 서로 얘기하면서 했던 게 현실이 되고 또 이제 정말 개봉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사람 욕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108배를 열심히 했죠.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개봉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8배를 이제 집에서 했었고 근데 감독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고 아마 감독님까지 했었으면 개봉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되게 팀워크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끈끈하고 이렇게 사실 모든 팀들이 이렇게 또 팀워크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던 또 어떤 팀보다도 팀워크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보는 입장에서도 좋고 또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일단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저도 많이 있었지만 영화가 좀 대놓고 좀 굉장히 불교적인 어떤 색깔과 그리고 동양적인 거 그리고 뭐이 안에서 뭐 물, 불, 뭐 나무 어떤 자연의 것들 그리고 색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색채가 이미지적으로 너무 잘 느껴지는 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또 근데 더 좋았던 건 저는 그런 사상들을 고스란히 구현을 해도 굉장히 좋은 영화고 그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현대적이고 되게 세련된 것들까지 결합이 돼서 굉장히 색다르고 좀 특별하고 좀 귀하게 느껴졌어요, 영화가.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어떻게 좀 구상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좀 만드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불교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연봉초롱 108배우와 자선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깨달음을 너무 얻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오면 어떤 순간을 찰나적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받으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깨달음을 어떤 욕망의 관점으로 얻어야 될 대상처럼 바라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그 모든 게 확 깨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영화의 언어로 풀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화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기도 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게 불이법이라고 해서 네네네. 불일불리라고 하는 이 불교의 화두를 영화의 형식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이 영목의 이야기와 지우의 이야기가 마치 불이법처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기대는 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이야기로 만들면 이거를 영화 언어화 할 수 있겠다, 영화적 언어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제가 배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어쨌든 본업이 배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감독님께서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고스란히 담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의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사려 깊게 좀 많이 착용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배우 캐스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배우에게서 좋은 모습을 많이 차용을 했는지 아니면 혹은 감독님께서 일단 이 글을 다 쓰시고 난 이후에 뭔가 현장이나 이런 곳들에서 저희가 이 모습이 더 좋겠다. 이 배우는 이렇게 갈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부분이 많은지 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약간 미술적인 방법, 어떤 창작 방법처럼 영화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는 각본이 일단 다 쓰여지면 배우 캐스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말하자면 되게 많은 만남 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제가 이 영화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만 만든 상태에서 일단 캐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원 배우도
만나게 됐고 거기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런 얘기는 지원 배우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맨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감독님이랑은 이제 감독님의 그전 단편작인 소에 나오는 주연 배우가 저의 친구여서 그 친구의 초대로 감독전을 보러 갔다가 감독님을 처음 뵙게 됐고요. 그때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소 배우로 염두에 두셨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되고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 이후로 따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가 첫 만남에 입고 갔던 옷이 영화에서 환우로 등장했던 이제 그 역할에 입고 있던 빨간 셔츠와 검정색 치마를 제가 입고 갔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옷인데 감독님께서 그 옷을 보시고 환이라고 부르는 그 귀신을 떠올리셨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 환우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 옷을 못 입고 있고요. 거의 뭐 그때 촬영 당시에도 제가 그 셔츠 사실 언니한테 빌린 셔츠예요. 촬영 내내 언니한테 언니 나 이거 셔츠 한 번만 입고 가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해서 입고 촬영을 갔었는데 이상하게 촬영 끝나고 나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그때 나눴던 대화 중에 이제 제가 당시에 뭐 요리도 굉장히 좋아해서 감독님께서 무슨 요리를 요즘에 해먹냐라고 해서 저는 그때도 삼계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영화 속에서 그 백숙 삼계탕 등장해서 좌선하는 그 삼계탕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또 우연찮게 또 칸 영화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니스에 머물면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 바다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구름도 가까이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이게 일광욕을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너무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고 싶다 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또 그게 또 보시고 또 해변의 사나이를 떠올리셔가지고 그렇게 또 저의 사진이 소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말한 김에 다 말하자면 저희 영화의 엔딩 장면도 사실은 그 중간에 나왔던 그 흑백 그 푸테지라고 하나요? 네, 애니메이션의 그 키스신 장면으로 지우가 엔딩을 맞이하는 걸 되게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영목과 지우의 그 마지막 씬도 사실 키스신으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촬영 당일까지도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키스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정말 사실 종결로 끝이 나게 되잖아요. 이야기가 많은 영화에서 그렇듯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우리 영화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가 보시다시피 호흡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그 영목과 지우가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 걸로 하면은 되게 뭔가 직접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안 만난 것도 아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나도 아닌 둘도 아닌 딱 그렇게 끝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딱 그날 이제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독님께 제안드려서 엔딩이 이제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차라리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감독 세 분과 함께 왜냐하면 이제 뭐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랑 그런 키스씬을 찍기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저도 어제 이제 이런 집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집에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분명히 그때 키스씬을 직접 키스를 하는 것보다는 하기 직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도 있었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어제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민망했고 이제 제가 흡연자다 보니까 아마 좀 부담스러워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감독님하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질문이었나요? 근데 맞나? 갑자기 저는 뭐 어쨌든 유지현 배우님은 이 작품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 이렇게 주시게 된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뭐 뭔가 좀 그러니까 다른 배우에게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좀 희극성이 보인다. 그래서 너를 캐스팅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고 그런 모습이 아마 영목에서 좀 드러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우리 영화가 너무 어렵게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유머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의도치 않게 좀 약간 민망한 장면들로 많이 좀 제가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영목이 방구를 낀다든지 네, 그건 실제 제가 촬영 현장에서 방구를 꼈습니다. 끼려고 꼈던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나왔던 거예요. 그걸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민망하면서도 감사했었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팀워크 되게 좋은 것 같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배우분들께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이제 관객분들께 또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영몽 역할을 하신 그 임호준 배우님, 제가 그 선배님 영화를 그래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조금 선배님께서 좀 다른 모습과 다른 결로 나오시는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낯선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선배님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이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좀 다른 영화 때랑 좀 달랐던 거, 뭐 예를 들면 뭐 요가를 하셨다든지 좀 일단 뭐 108배를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예. 이제 뭐 늘 하던 얘기지만 이제 감독님은 108배를 실제로 하고 그리고 그 108배 하는 장면의 길이를 다 쓰기를 원하셨고 근데 이제 저는 108배를 한 것 같은 표정과 감정으로 연기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사실은 제가 영목이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저랑 되게 닮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30대 초반 때 3년 동안 어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첫 공개네.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직전까지 갈 뻔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다리를 걸쳐서 양다리도 아니고 오다리를 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상처가 됐었던 그것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질 못했었어요. 너무 좀 약간 대인 기피증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영목처럼 정말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밥도 뭐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정도로 그때 그 시절을 보내면서 느꼈던 어떤 그 감정들이 어쩌면 지금의 영목의 어떤 감정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애틋하게 저도 다가왔었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첫 번째 1년 동안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웠고 그 다음에
2년째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되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되게 약간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고 나머지 3년은 2년 동안에 그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이 되게 또 힘들었던 기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깨달았던 거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분이 용서가 되면서 그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영목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초 공개되는 얘기까지 들을지는 몰랐는데, 네. 근데 선배님께서 또 그런 시간이 힘드셨겠지만 아마 그래서 더 저희가 사랑하는 그런 배우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네, 그리고 그 지원 배우님께도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다 느끼셨겠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정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정말 매력적인 배우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런 마스크도 그러시지만 그 신체를 쓰시는 것들 그리고 배우님의 또 갖고 계신 목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개성이 있으시고 근데 그 역할과도 너무 잘 어울리셔서 이 역할을 이제 아마 배우님께서 타고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서 설계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역할을 또 그리고 1인 2역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의 좀 차이점 어떻게 좀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지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GV를 하다 보니까 저의 그 역할 움직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해주셔서 엄청 저 스스로도 좀 놀라운 부분인데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기를 먼저 시작했지만 모델 일을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하게 돼서 그때 이제 뷰티 촬영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뷰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가까이서 저를 찍기 때문에 얼굴 각도나 손, 어깨 움직임 같은 게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 결과물을 보면서 계속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뭔가 카메라에 제가 가까이 잡혔을 때 어떻게 보일지가 이제 나름 몸에 배웠는지 그 연습이 돼서 그게 굉장히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환 역할과 지우 역할에 구분하는 거는 사실 저도 연기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불일불이라고 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이런 생각을 무심결에 하고 나니까 그거를 굳이 둘로 나눌 필요도 없겠다. 그냥 환이면 환인대로 지우일 땐 지우일 대로 그 상황에 나를 맡겨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환 역할을 할 때도 그냥 지우라는 생각도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영목에게 뭔가 공포심을 준 대상이다 또는 어떻게 하면은 영목을 자극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영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 역할을 연기했을 때는 지우가 작가로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찾는 과정이나 뭐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거는 저와 굉장히 공통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우 역할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제가 연기에 접근하는 과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제가 연기를 준비할 때 임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호기심에 이끌려서 검은 옷을 따라다니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그 과정 자체가 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런 거 궁금했다 혹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자리에 계십니다. 영화 찍으면서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찍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태우다가 그 남는 제의 글씨 문구가 뭐 일부분이 남는 그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비 오는 날 이렇게 비를 피하면서 이렇게 뛰는 장면이 이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고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뛰는데 힘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컵이 그 깨지는 장면에서 그거를 뭐 실제 그대로 떨어뜨려서 깨가지고 이렇게 파편을 만드신 건지 그 파편 조각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 조각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 조각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떨어진 걸 그대로 쓰신 건지 그 조각 만드는 거랑 그리고 그 두 분이 같이 그 108배 하면서 빠른 템포로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템포를 맞추기도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 삼계탕 해서 드실 때 보통 이제 막 삼키면서 먹는데 계속 안 삼킨 상태에서 계속 드시니까 그것도 찍으면서 혹시 힘드시지 않은지 그런 것들. 삼계탕 전문가 제가 예, 영목이 삼계탕을 먹을 때 힘든 건 전혀 없었고요. 예, 없었는데 이제 다만 정말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제 그 아마 화면상에도 그 삼계탕 국물에 이 뭐죠 김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식은 삼계탕의 느낌이었는데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저는 당연히 식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상태로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바로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순간. 근데 이제 그 순간 뭐 NG를 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미리 전에 디렉션을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영목이 삼계탕을 오랜만에 먹는데 단식을 깨고 이걸 먹으면서 뭔가 모를 웃음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문득 생각나면서 이제 너무 뜨거웠지만 저도 모르게 이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 같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냥 근데 그게 어쨌든 오케이 컷이 됐고 그래서 뭐 그거 예 저는 그런 부분 유리잔은 제가 깨트렸죠. 그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팍 깨트리고 그리고 그 조각을 이렇게 배치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뛰는 장면이요. 뛰는 장면은 카메라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참 마음 놓고 뛰지 못한 건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뛰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다면 힘들 부분이었고 그리고 영화 촬영 때 저는 이제 여름에 촬영을 했었어서 이제 여배우님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더운 여름날에 촬영을 하게 되면 사실 화장을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내려놓고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게다가 땀도 흐르는데 살수차까지 와서 비까지 내리니까 거의 뭐 그냥 다 내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108배 촬영 장면이 저희가 이제 108배를 그 할 때에 영목이 앞에 있고 지우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고개도 숙여야 되고 영목이 어느 자세로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날 상황 자체가 카메라가 망가지고 또 다른 카메라를 구해왔는데 그것조차도 망가지고 근데 촬영은 해야 되고 근데 그 108배 씬이 원래 낮에 찍는 씬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밤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모로 시간에 쫓겨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그 전날에 맞췄을 때도 사실 호흡이 그렇게 잘 맞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목
배우님도 이제 108배를 이제 다 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로 공부하시고 이제 하는 이제 모습을 연기로 표현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긴장이 됐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 촬영 당일에는 둘이서 어떻게 환상의 호흡이 나와가지고 그게 참 배속이 2배속으로 빨리 한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이제 들을 정도로 굉장히 호흡이 그날만큼은 찰떡같이 잘 맞았어서 그래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저희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혹시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여기 앞자리.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전에 지부에서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화면 비율이 다른 영화하고는 좀 특이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제가 영화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저기 바위하고 불 뭐 태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 관련돼 갖고 그걸 일부러 넣으신 건지 그리고 거의 여자 주인공 부분이 영상에서 보면 이게 화면이 스톱했다가 좀 스톱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일부러 감독님이 넣으신 건지 그리고 감독님이 원래 구상을 하셨지만 작품 속에서 좀 삭제된 부분이나 뭐 다른 결말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네, 일단 비율 얘기부터 할게요. 그게 이제 보통 4대3이라고 얘기하는데 4대3보다는 살짝 옆으로 넓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1.375대 1인데 이게 이제 영화 역사상으로 보면 무성 영화에서 유성 시네마로 넘어갈 때 그 사운드를 필름 옆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4대3 비율에 그 사운드까지 기록하게 되니까 화면이 더 정사각형에 가까워져 버려가지고 지금의 이 미국의 아카데미 협회에서 새로운 비율을 고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카데미 비율인데 4대3보다 살짝 옆으로 넓은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화가 사운드를 받아들인 순간부터가 진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비율이 영화의 형태가 완성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카데미 비율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 영화가 디엔드라고 하는 화두가 되게 중요하고 고전 영화는 보통 디엔드라는 자막이 딱 뜨고 그냥 영화가 팍 끝나버려요. 엔딩 타이틀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70년대 한 초반까지는 디엔드 타이틀이 있는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엔딩 타이틀 대신에 오프닝 타이틀을 아주 길게 넣는 방식을 쓰고 엔딩에서는 디엔드하고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야기가 끝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우리 영화에서도 그 초반 장면에 엄청 길게 타이틀이 뜨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질문이 태우는 장면이 불교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보다는 무자 그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그 중간에 나오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 네 스님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죠. 그게 무자화두라고 해서 불교의 어떤 선문답 중에 한 공안 중에서도 좀 유명한 공안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형상화하고 싶어서 타자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불 그리고 그 쌓인 나무 그리고 사람 이 이제 사람을 태우는 이미지잖아요. 이 무자화두와 관련해서 불의 이미지들이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 같고 불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자화두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촬영을 했는데 좀 아쉽게. 삭제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시대. 맞다. 원래는 마지막 엔딩이
그렇게 이렇게 서로 숨을 주고받고 물컵을 보여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엔딩 타이틀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우의 전시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쨌든 지우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 찍기도 했어요. 손성경 작가가 이 영화의 애니메이션과 모든 드로잉을 맡았었는데 그분 전시에 가서 그분 전시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빠진 거죠. 또 빠진 걸 생각해 보면 검은 옷을 쫓아가는 장면들이 이 둘이 마주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뺐죠. 왜냐하면 뭔가 검은 옷과 지우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어떤 거리감이 계속 유지되어야 검은 옷에 대한 신비감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서 검은 옷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실존하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되게 추상화된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이 만나는 장면을 뺐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잠깐 덧붙이자면 검은 옷을 연기한 성영훈 배우님이 호준 배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실제로 전신 화상 집이 폭발을 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별명이 불사신인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재활 과정을 거쳤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풍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바라봤다고 하더라고요. 재활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고 손성경 작가도 그분이 원래 동양화를 전공하셨고 먹을 사용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매체의 무거움이 너무 억압처럼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가벼워지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의 그 영화 속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그건 디지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농담, 먹이 가지고 있는 농담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렇게 작업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도 이제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영화는 수없이 많은 어떤 만남들 속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고 연상하고 레퍼런스를 생각하고 그렇게 조각조각 난 것들이 이 마지막에 하나의 통합된 사진 이미지가 딱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종합돼서 완성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영화에는 또 수많은 되게 운명 같은 우연들과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그 주변 인물들을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사려 깊게 주변 인물들을 또 관찰해야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감독님의 또 세심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되게 운명적인 만남들이 많이 모여있는 영화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아, 네, 저기 뒷자리 관객분. 감독님이 쓰신 글 중에서 이미지랑 사운드 작업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셨는데 그 사운드 작업할 때 고충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포인트가 있으시면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우의 그 만삭이나 뭐 인형을 배 안에 계속 그 연기하는 거나 아니면 그 역복의 자위심 같은 경우는 그게 왜 들어갔는지 그거를 의도하신 게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4대3 비유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저는 영화를 사운드와 이미지의 결합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브레송 로베르 브레송이라는 감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네마토그래프에 대한 단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화와 시네마토그래프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시네마토그래프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사운드로 쓴 글이다, 글쓰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운드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는 사운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소리도 이미지에 종속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상호 보완적이고 이렇게 릴레이 하듯이 서로가 인터플레이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오프닝 씬의 108배 장면이 뒷모습으로 계속 인물이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이 사운드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이 관계를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 오프닝 씬이라고 볼 수도 있고 꽤 그런 사운드의 관계가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어떤 이미지의 이미지의 어떤 그 효과를 최소화한 장면들도 있어요. 그 양치질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 거는 거의 그 보통은 아마도 카메라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양치질하는 인물을 잡았을 텐데 저는 그 밖에서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냥 문틈으로 사운드가 좀 더 강조되면서 이 사람이 저 안에서 양치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정화하는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양치질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미지의 힘을 최소화한 거죠. 거기서는 그 다음 연결되는 컷이 이제 나무 쌓여있는 나무 풍경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전 장면에 사운드가 부각되고 이미지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에서의 그 쌓인 나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미지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는 또 사운드가 없어요. 마치 그 꿈을 꾼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일부러 사운드를 없애버렸죠. 좀 더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네네 그렇게 했고요. 또 질문이 뭐? 그거는 마스터베이션 장면을 연기할 때 제가 주문했던 게 처음에는 호준 배우가 너무 리얼한 마스터베이션을 하시더라고요. 신문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 고통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영목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관객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를 고통처럼 저 사람 죽어가고 있는 고통처럼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휴지 보고 이제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날개개미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비디오 작업을 예전에 했었는데 미술 전공에서 제 작품 중에 날개개미라고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날개개미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연구를 해봤는데 날개개미가 되게 재밌어요. 수컷개미인데 보통 초여름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이 날개개미의 목적은 한 번에 혼인 비행을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여왕개미가 날아오를 때 동시에 수컷개미들이 같이 날아와서 공중에서 소위 섹스를 하죠. 그래서 정액을 사출을 하는 순간 어떤 날개개미는 폭발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생의 목적이에요. 한 번에 그
혼인 비행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날개개미를 영목은 겨울에 보는 거죠. 마치 시간을 가로질러서 이쪽 공간, 다른 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에 온 느낌이 들게, 이 죽어가는 날개개미와 영목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게 되면서 좀 더 죽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배치를 했던 거고, 지우가 만삭이 돼서 그 딸기를 낳는 장면은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동일한 앵글로 찍었어요. 마스터베이션하는 장면과 자세히 보면 되게 인물이 이렇게 그 액팅하는 게 상당히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것도 유머인데 이쪽에는 마스터베이션을 했고 이쪽에는 만삭이 되어서 딸기를 낳는다. 이게 이제 공간을 약간 통과하는 느낌이 있죠. 약간 그런 식의 배치가 있었고, 어쨌든 지금 지우는 뭐랄까 번아웃 상태이기도 하고 만삭이라는 표현도 했었고 작품을 계속 낳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삼계탕을 또 많이 먹어서 이제 배가 엄청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그런 이상한 놀이를 한다, 그런 설정이었죠. 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이제 다음 상영이 또 극장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질문을 마무리하고, 그래도 이제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그 관객분들께 짧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인사말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멋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뭔가를 준비하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기대감이나 뭐 혹은 사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아무 정보 없이 보러 왔는데 느껴지는 감정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관람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신다면 정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또 혹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감히 확신해 봅니다.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여기 피처하우스에서 새로 저희 벗어날 탈을 틀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또 어제 뵀던 분들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께서 N차 관람을 해주셨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실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마음이 들고요. 또 저 역시도 N차 관람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맨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또 계속 보다 보면 또 저 개인적인 삶과 연결돼서 또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또 확장이 돼서 이 감독님과 이 영목 배우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확실히 저희 영화는 보면 볼수록 대사 같은 경우도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순간순간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 보러 와주신 분들이 또 다음번에 영화 관람을 하셨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부분들을 느끼실 거라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N차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꽤 많으시네요. 저는 이 영화를 제작하고 지금 개봉하기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시절 인연, 불교의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다 우연처럼 저한테 들어왔지만 지금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보면 상당한 시절 인연들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이 영화가 저는 아주 좋은 시절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시고 얘기 나눠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또 영화를 함께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본 적 없는 좀 특별한 독립영화가 나왔다는 거에 대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또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평안하시고 그 벗어날 달 앞으로도 상영하는 동안 좀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이 있는데 SNS에 리뷰를 쓰시고 나가시면서 인증을 해주시면 굉장히 한정판의 엽서를 드린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서둘러서 인증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